국문 영어로서 여러분과 저하고 이제 400제를 가지고 전 분야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기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으로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풀고 수험장에 가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문법에서 영작 그리고 생활영어 그리고 독해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를 400문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문장의 구조부터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받았을 때 가장 당혹스러운 게 과연 이 문제가 무엇에 관한 문제고 또 문제의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풀어야 됩니다. 막연하게 여러분들이 그냥 답을 유출하는 이런 과정들은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이루는데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도하는 방향대로 또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고 시험장에 여러분들이 가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하는 이 400제가 여러분에게 고득점에 이르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길임을 알고 여러분들이 한 문제 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면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1번 문제는 어법 문제입니다. 이런 어법 문제는 요즘 유행하는 문제로서 문법 문제하고는 다른 형태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구조를 잠시 설명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문장 내용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가를 잠시 설명한 다음에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영어가 단문이라면 간단한 얘기입니다만 문장은 항상 단문으로 쓰여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동사를 항상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영어의 동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게 동사의 수를 확인하는 길입니다. 동사의 수는 반드시 단수와 복수가 있습니다. 동사의 수가 단수와 복수가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텐데 동사의 수를 지배하는 단어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주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주어도 당연히 단수와 복수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앞에 나와 있는 주어와 뒤에 나와 있는 동사의 수가 반드시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동사에서 점검해야 될 게 수의 일치라고 하는 얘기들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반드시 시제를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둬야 됩니다. 동사의 시제도 두 시제입니다. 현재와 과거 시제들아. 여러분들이 기본서에서 제가 영어는 항상 영어의 원리가 1대1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1대1의 개념을 잘 알고 여러분들이 영어의 시제가 현재와 과거 시제가 있더라. 당연히 이와 같은 것들이 동사니까 동사와 인접한 것들은 부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 현재나 과거 시제 뒤에 나와 있는 즉 동사로 수식하는 부사랄지 또는 부사구나 부사절과 시제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동사의 시제를 풀 때는 뒤에 나와 있을 부사나 부사구 또는 부사절에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시제를 점검해야 됩니다. 다음, 그러면 이와 같이 시제를 현재와 과거라고 제가 소개를 했고 나머지들은 조동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조동사의 개념을 안다면 영어는 12시제가 아니라는 걸 금방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조동사는 뭐냐 그러면 모든 영어는 이렇게 주어 하나에 동사에 반드시 한 개만 붙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 하나에 동사가 하나만 붙어야 되겠지만 주어 하나에 동사가 2개 이상이 붙게 되면 하나를 조동사라고 하나를 본동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can이나 may나 must 이러한 조동사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 오는 걸 우리는 이런 걸 법조동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시제를 나타낼 때는 두 번째 진행형 시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진행형을 쓰려면 앞에 비동사 다음에 현재 분사라고 하는 ing를 써야만 됩니다. 고로 이와 같이 이러한 진행형을 우리는 be 플러스 ing 그러니까 한 문장에 동사가 2개가 있으니까 이런 걸 조동사라고 하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첫 시간에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갖다 정의를 내리는 이유는 다음에 여러분들이 부정문이나 또는 조건문 또는 여러분들이 도치 강조를 할 때 반드시 이런 것들이 앞에 갈 수 있게 여러분들이 이론을 만들기 위한 것들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동사의 종류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동사의 종류도 1대1이라고 소개를 했으니까 동사의 종류도 당연히 자동사와 타동사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동사와 타동사의 개념이 목적어의 유무에 따른 분류로 여러분들이 봐두게 되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자동사와 타동사는 자동사도 그렇고 타동사도 그렇고 반드시 목적어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사가 목적어를 취할 때는 반드시 전치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험지에는 자동사가 목적어를 취할 때는 전치사가 필요한데 자동사가 전치사 없이 목적어를 취할 때는 틀린 문장이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타동사가 목적어를 전치사 없이 취해야 되는데 타동사 뒤에 전치사를 써놓고 틀린 걸 골라라. 이런 게 시험 문제라는 얘기들입니다. 다음, 타동사는 반드시 목적어를 취해야 되는데 이렇게 목적어가 오지 않는다면 수동태 문장으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단원별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한 단원씩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동태가 뭐냐 그러면 목적어가 없었을 때 쓰는 동사의 형태를 수동태라고 하자. 그래서 BPP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비동사도 조동사라고 얘기하고 여기 나와 있는 동사를 본동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시제와 조동사를 합쳐서 현재와 과거라고 하는 걸 우리는 사실적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반대로 표현하는 걸, 즉 긍정을 부정으로 표현하고 부정을 긍정으로 표현하는 걸 가정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고로 가정법에는 현재 사실을 반대로 표현하는 것을 가정법 과거라고 하고 과거 사실을 반대로 표현하는 것을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동사를 만나게 되면 동사에서 확인해야 될 게 6가지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수, 두 번째 시제, 세 번째 종류, 그리고 네 번째 수동태, 다섯 번째 조동사, 그리고 여섯 번째 가정법. 이걸 여러분들이 문장 하나를 여러분들이 볼 때는 반드시 확인을 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동사가 아니라 이렇게 명사에가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명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이 문장들은 명사 앞에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한 순서를 묻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명사하고 가장 친한 친구가 뭐냐 그러니까 명사하고 친한 친구를 우리는 형용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다음 형용사하고 더 친한 것들이 뭐냐 그러니까 부사더라. 그리고 부사를 수식하는 품사를 우리는 관사라고 하지 않고 여기에다가 제가 한정사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정사들은 형용사하고 달리 이런 한정사는 반드시 명사 앞에 하나만 사용된다는 데 주의를 여러분들이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정사, 이것보다 더 앞에 올 수 있는 걸 우리는 전치 한정사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어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명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명사 앞쪽에 오는 것들에 대한 순서를 묻는 문제다라고 하는 얘기들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에 가서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겠습니다만은 명사 앞쪽에 오는 것들을 전치 한정사, 그리고 한정사, 다음에 부사, 형용사, 명사,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이런 개념을 묻는 문제들이 영어의 시험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단순 암기식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우선 전치 한정사에는 all이랄지 또는 both 또는 더블